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2차 전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정말 요즘에는. 뭐 코스닥 쪽에서도 2차 전지가 날아가고 어제 코스피 쪽에서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올라가고요. 네. 예. 뭐 미국도 그렇고 월가에서도 그렇고 여의도에서도 그렇고 대체적인 그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진짜 아까 우리 장현직 캐스터가 그랬나요? 인생에 세 번 정도 오는 기회 중에 한 번. 네네. 네. 그렇게 얘기할 만한 상황은 맞는데 미국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지금 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등세가 그것도 일부 섹터에 편중된 그런 급등세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또 재밌는 거는 시장이 이 고민 와중에 또 계속 달리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지 않으면 소외될 수밖에 없고 또 뒤늦게라도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고 이 열풍이 진짜 대단한 거라면은 어제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차트들을 살펴보시면은 엄청난 양봉 이후에 네. 또 장중 고점에서 이렇게 밀리면서 윗꼬리도 많이 달렸고요.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뭐 이런 것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점이죠. 예. 이거는 조금은 그동안의 급등에 대한 어떤 워닝이 되는 차트적인 신호인데 이걸 뚫고 오늘도 고점을 열어버린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뭐 분석이나 전망이 불가능한 그런 흐름이죠. 또 소장님이 여전히 이렇게 해주니까 또 갈 수도 뷰를 있는 거죠. 밝히니까 우리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예. 오늘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 어떻게 판단이 되세요? 요즘 뭐 시장은 거의 어제도 그랬는데요. 뭐 네. 2차 전지 진짜 이야기를 하루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게요. 올라도 뭐 거론되고요. 뭐 떨어져도 그러니까. 거론될 수밖에 예. 없고 확실한 건 2차 전지가 매우 중요한 산업이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좀 성장할 만한 그런 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 좀 얘기해 볼게요. 보니까 다우 지수가 최근에 또 많이 올라서 11거래 연속 상승했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3대 지수 모두 다 어제 시장 다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다우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전체로 지수는 좀 오르는 모습인 것 같고요. 개별 종목들로 보시면은 역시나 미국 시장도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갔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 실적에 또 많이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보니까 그 원유가 좀 오르면서 그 원유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섹터 쪽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그 쉐브론이 잠정 실적을 또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좀 상회를 한다. 이런 실적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애플도 주가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아이폰 그 출하량 이제 9월달 또는 10월달로 또 연기됐다는 이야기들도 있긴 한데 일단 그 출하하겠다는 목표치 한 8,500만 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이제 분위기 봤을 때는 소비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일단 보급형 쪽은 출하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플래그십 모델 이쪽은 출하량을 좀 대려 늘리는 이런 전략들을 짜는 것 같고요. 일부 지금 부품 수급에서 문제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미지 센서 같은 거 지금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여튼 이런 것들은 향후 출하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결국 개별 기업들 향후 전망에 있어서 실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가에 일부 변동을 준 것으로 보이고 테슬라도 지금 호재하고 악재가 좀 약간씩 섞여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호재만 놓고 볼 때는 그 인도 쪽 저가 신차 공장 건설 논의가 있었다. 대략 차량 가격으로 봤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차량 가격을 생산하기 위해서 인도 쪽에 공장을 짓는다. 이거는 뭐 계속 이야기가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반복은 되고 있는데 인도가 여튼 향후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테슬라도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것들은 아마 거의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기정사실화이기 때문에 저가 뭐 모델 출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부 좀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투자은행 쪽에서는 테슬라의 지금 그 투자 의견을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런 거는 어제 시장에서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튼 어제 테슬라도 한 3% 이상 오르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지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역시나 개별 기업들의 이슈, 실적에 조금 더 주목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쪽으로 와서는 어떻게 이 대표 보시기에는 지금 2차 전지 말고는 그러면 고민해 볼 만한 섹터도 주식도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뭐 우리가 올라가는 네. 종목들이 이제 많이 사실 집중을 하는 건데요. 예. 사실 떨어지는 종목들도 계속 그 전략도 짜봐야 되고 고민은 늘 하는 거죠. 사실은 개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 그렇게 고민 안 하잖아요. 사실 떨어지는 종목이 사실 고민되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2차전지 종목들을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한 종목은 꼭 담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차 그 종목은. 전지는? 네네. 그게 꼭 에코프로가 아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차전지가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그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보면은 어제 일부 조금 오른 거고요. 사실은 다른 종목들 오른 거에 비하면은 오른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도 기회 요인들이 많고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좀 덜 오른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담는 전략을 두실 필요 있겠고요.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그룹주 에코프로 관련주들을 제외하고 덜 오른 2차 전지 담아볼 만한 게 어떤 종목을 압축해 볼 수 있는 우선 거예요? 제가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예. 일단 배터리 셀 업체들 잘 보시면은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도 싸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의 특징이긴 한데요. 이익을 내면서 성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못 갔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셀은 삼성 SDI를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고 네. 양극재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LNF가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의 주가의 거의 4분의 1, 3분의 1 수준입니다. LNF가 좀 덜 올랐죠. 왜냐면은 뭐 내재화 이슈도 있고 뭐 수급 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 나중에 한 2년, 3년 지나고 나면은 이 세계 기업이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간 기업한테 상당히 지금 호재 이슈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1등, 2등 기업이 많이 올라지면 올라질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키 맞추기가 나타날 거라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 차이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싸다는 인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네. 포스코 그러겠네요. 퓨처, 에코프로 BM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분위기 속에서 아직 못 간 기업을 지금 분명히 시장을 찾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LNF 담아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기타 소재단에서는 첨보, 엔캠, 대주전자재료 이런 기업들 반드시 봐야 됩니다. 맞아요. 첨보 좀 상대적으로 소외됐죠. 네, 첨보도 어제 보고서 나왔는데 보고서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2분기 지금 예상되는 실적은 컨센서스보다 하회한다. 예. 근데 사야 된다. 이 의견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 2분기는 그 원가,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이게 지금 비쌀 때 산 것들을 이번에 반영을 좀 시키다 보니까 동일 매출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원재료, 그러니까 원가가 너무 지금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안 나오지만 3분기, 4분기 가면 갈수록 실적은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재료 가격이 많이 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려온 것들이 향후에는 반영이 되게 되면은 결국 영업이익률 자체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좋아진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거니까 첨보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둘 필요 있겠고 네. 어제 나온 보고서 보니까 목표 주가를 한 30만 원까지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좀 올라서 20만 원대인데 계속 10만 원대 후반에 거래가 됐으니까 제가 볼 때 뭐 첨보 이런 기업들, 엔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전해액, 전해질 그쪽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지금 배터리 셀 원가를 많이 또 차지하고 있는 중요 핵심 소재인데 네. 전혀 주가가 못 갔습니다. 그래요. 그래 대표님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저기 거래소 이제 시장 감시 쪽에서는 보면은 그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투자 주의 종목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면 이제 투자 경고 종목, 네네. 그 다음에는 투자 위험 종목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이제 공시하면서 며칠부터 이제 경고 종목이다 하니까 예를 들면 지금 눈에 띄는 것들이 그러네요. 와이즈버즈 같은 게 7월 11일 날 공시가 되고 12일부터 지정인데 공시되는 날부터 해가지고 한번 보면은 뭐 이거는 완전히 원위치해버립니다. 그런 게 있고 잘 나가던 한미 반도체도 약간 이 투자 경고 종목에 이렇게 되고 나서는 이제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뭔가 말이 좀 스토리가 받쳐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아무것도 없었던 것들은 그냥 종목 지정되는 순간에 그냥 나자빠지는데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줍니까? 이런 어떤 거래소의 지정이. 일단 뭐 거래 지정하게 되면 그 호가라고 하잖아요. 그 네. 호가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네.
어제도 그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좀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예.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거래소 지정을 했는데도 했는데도 어제 올랐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이게 그게 21일 날 공시됐던 게 금양하고 포스코 DX 두 개 종목이었죠. 네네, 근데 어제 맞습니다. 두 개 다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한을 이제 둬가지고 거래소 입장에서는 자율 규제 기간이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시장이 안정적이를 사실 원하는 거죠. 음흠. 근데 이 시장 참여자들의 그 거래 말 그대로 쉽게 시장에 모여가지고 특정 어떤 물건이든 주가든 가격에 대해서 매기는 과정에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반복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거래소에서 지정해가지고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는데 매수세가 유입이 되니까 계속 올라가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고 예. 지금 이게 뭐 지정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지금 아주 급등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올해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쪽에 상당히 더 많이 베팅하는 수급이 들어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묻지마 투자처럼 네. 이 종목은 오늘도 올라가는데 내일은 더 간다, 내일 모레 더 간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수급이 결국 몰리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들, 그다음에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 개별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거는 뭐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최근에 좀 이슈가 있는, 그러니까 좀 공시가 나와가지고 호재처럼 인식되는 기업들에게 조금 더 집중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안 가는 기업들은 정말 안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렇죠. 소외가 되어 있고 이게 예. 뭐 한두 종목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종목이 지금 소외가 되어 있는 현상들이 계속 지금 반복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이 수급도 그저 이렇게 지금까지는 공매도 쳤다가 그냥 아뜨거 하면서 그냥 이제 쇼스퀴즈에 내몰린다 이런 식으로 봤는데 이제 그쪽 세력들도 있겠지만 이 와중에 좀 벌써 또 이 단기적인 어떤 열풍을 이용해서 돈 벌어보겠다고 이게 좀 단타 들어오는 세력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쪽 그거는 되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하다. 네네 이게 돈 되면 다 하니까. 예. 일단 이제 투자의 어떤 습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시장에는 예를 들어 저 같은 이제 좀 장기로 보시는 분들보다는 네. 비중으로 봤을 때는 그 단기 투자라고 하는 모멘텀 투자. 예, 소위 네. 말하면 데이 트레이더처럼 하루하루 그날 시세에 따라서 거기에 투자를 했다가 다시 차익 실현하고 이런 형태가 이제 반복되는 그 비율이 전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90% 이상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단기 투자가 더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네. 그게 과거에는 좀 투자 습관을 좀 안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쁘다라고 저는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투자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 그러니까 오늘 올라갈 종목에 나는 투자하겠다. 이제 그러신 분들은 그런 쪽에 계속 돈을 밀어 넣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은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어제도 많이 올랐던 뭐 포스코 그룹주 비싸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수는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네. 식으로 올라가는 쪽이 많이 베팅이 되는 건데 이런 현상은 올해 내내 계속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좀 투자 좀 스타일 좀 맞춰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뭐 IPO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상장하면 급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베팅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이런 현상을 뭐 어떻게 안 좋다라고만 꼭 이렇게 우리가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 포스코홀딩스가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 실적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포스코 그룹주들 특히 이제 포스코 홀딩스 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 예. 뭐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이상 나오면서 다시 영업이익 뭐 1조 원대 회복을 했다. 1년 이런 만에 이야기. 회복이 된 네네, 거죠. 예. 그래갖고 일단 예상치 다 상해인 거는 맞고요.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만 일단 예상치보다 좀 하회를 했을 겁니다. 대체로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은 아마 2분기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될 건데 대부분은 보시면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건데 그 이유들이 뭐냐면은 앞으로는 좋아진다. 이 지금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은 다 공통 사항들인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원재료가 좀 비쌀 때 사는 것들이 지금 대부분 보니까 올해 1분기, 2분기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예상치보다도 이익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좀 이야기 나오는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예. 포스코 이제 그룹주들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여튼 내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어제 또 주가에 일부 투영이 되면서 굉장히 좀 시세가 나왔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은 뭐 상한가 갈 정도로 상당히 지금 주가 흐름은 좋은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적도 좀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네네.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이 이제 올라가는 것들은 나름 그래도 뭐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부 이제 포스코 이제 그룹주 중에 또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 밑에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에 좀 작다 보니까 그룹사라는 이유만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 포스코 스틸리온 이런 기업들이 같은 이제 그룹사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현상을 나타나고 있고 포스코 DX는 일단은 뭐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이쪽은 좀 다른 이야기, 물류자동화라든지 로봇 쪽 섹터가 좀 붙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한 2달 전부터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주가 흐름상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점들이 계속해서 이제 부각은 되고 있고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 지금 7월 그 11일쯤 밸류데이 이때 미래지향적인 것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또다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 지금 포스코 그룹 쪽에는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오늘 이제 어제 포스코홀딩스 실적 나오고 화요일 날 이재무 대표 나오시니까 또 밸류에이션을 갖다 이렇게 측정하시는 분이니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대로 제가 기사를 읽겠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20조 1210억인데 이게 전분기 대비 3.8% 증가예요. 영업이익은 1조 3260억. 와, 1조 해서 이제 전분기 대비 88.1% 네. 증가예요. 아마 그 같아 1분기 때는 그 태풍 영향이 좀 있었나 보죠. 아 그렇죠. 흰남노. 네, 작년에도 그랬었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보면은 와, 식품 이익이 쩍 벌어지는데 전년 대비로는 매출이 12.6% 줄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6.8% 줄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전분기 대비로 보면은 그거하고 전년 동기 대비로 이렇다. 이런 실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포스코 그룹주가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가 있는데 네. 그거보다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은데 예상보다 상회하는 상회한 게 일단은 좀 더 좋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워낙에 이제 안 좋은 사이클을 타다가 회복되는 사이클을 좀 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때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같은 기간으로 비교하면은 숫자가 되려 낮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 계속 내려오다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아진다고 일단 보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인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포스코 지금 홀딩스 자체,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 탄소 중립에 지금 자유롭지 못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은 아주 긴 먼 미래로 봤을 때는 사업이 안 좋게 갈 수밖에 없는데 계속 2차 전지 우리 소재 사업을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계속 아주 먼 미래 장기적으로 좋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결국 실적 발표는 제가 볼 때는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고요. 예, 예.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런 이유들이 합쳐지면서 어제 포스코 그룹주들은 다 같이 갔고 결국 어제 주가 흐름만 놓고 볼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핵심이 됐던 것 같군요. 포스코 네. 인터내셔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난달인가 지난달에 자기들이 향후 2030년까지 시가총액을 6배까지 키우겠다. 예. 근데 그 키우는 과정에서 2차 전지, 미래 신사업 이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광물을 조달하겠다는 그렇죠. 예. 거죠. 예.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종합 상사업체로 봤거든요. 글쎄. 상사업체에게 누가 퍼 10배 이상을 주냐고. 예. 4배, 5배도 비싸다고 했는데. 예. 근데 지금은 그 밸류가 아니거든요. 결국 뭐냐면은 얘네 다 2차 전지 관련 주야 이렇게 지금 시장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주가에 일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한때 그 스쳐도 중상이라더니 요새는 2차 전지라는 용어가 스치기만 해도 그냥 대단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뭐 FOMC 사실은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 좀 관심에서 네.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벤트인 것 같긴 합니다만 또 FOMC도 있고 뭐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 좀 일정을 한번 조금 짚어볼까요? 네, 뭐 이번 주 제가 볼 땐 핵심적인 일정 두 예.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이슈인데 이거 지금 CME 패드워치 제가 어제 기준으로 봤더니 확률이 99.8%입니다. 거의 100%라고 봐야겠죠. 25bp 인상. 네네. 예.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잘 맞았다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땐 지금 요 확률상 봤을 때는 인상은 뭐 거의 규정 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시장에 엄청 영향을 주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파월 의장이 이제 성명 발표를 좀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하느냐, 어떤 시각을 좀 갖고 있느냐 이걸 아마 많이 주목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인상하느냐, 뭐 동결하느냐 이거에
초점 두지 마시고요. 지금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인사들이 앞으로 이제 금리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좀 우리가 그 힌트를 찾아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발표는 보니까 27일, 우리나라 시각으로 27일입니다. 새벽에 발표가 되니까 아마 목요일 날 아침 시간에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들의 실적 이제 발표가 계속 쭉 이어집니다. 네. 이제 각 섹터별로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행주들, KB나 기업은행 이런 쪽은 지금 워낙에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아마 이익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셀업체라든지 대형주도 발표를 하는데 삼성 SDI, LG 화학, 뭐 삼성 SK IE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이어지니까 이런 기업들도 한 번씩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자동차 관련해서 현대차가 발표를 합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썩 좋지는 않은데요. 현대차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향후 전망이라든지 뭐 계획 같은 거 발표를 하게 되면은 완성차 이제 주가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그다음에 여타 전기차 이제 관련된 부품주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주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한 번씩 같이 주가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말씀 주신 현대차, 뭐 기아 나오는 뉴스는 다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주가는 왜 그런 거예요? 네,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 지금 실적 좋다는 게 너무 눈에 띄게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1분기 좋았고 2분기 좋았는데 이게 이제 약간은 피크아웃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분기 상반기까지는 좋은데 피크아웃이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또 차량 판매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차를 잘 팔고 있는데 이게 인데 여튼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있던 지연된 그 수요들 있잖아요. 예, 이연된 예. 수요들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보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속 실적이 좋았던 건데 향후 3분기, 4분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좋겠냐 이런 거죠. 그럼 그러다 갖고 계신 보니까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의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관점은 달라요. 예.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 제가 그 영업 이익률을 계속 많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 자동차 판매되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지금 무언가 이연된 것들이 계속 몰려 있고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좋고 잘 팔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앞으로 현대차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가 절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이익률 자체를 끌어올리겠다는 거고 지금 뭐 5%대 미만에 있던 영업 이익률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올해 일단 기아 같은 경우는 10%대 이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도 지금 주가가 잠시 쉬어가는 것 같지만 계속 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꾸준히 보유하자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들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도 분명 영향을 줄 건데 부품주들도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건데 최근에 또 그 프리뷰 자료들을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100% 이상 넘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00억 나왔던 기업이 올해 200억 나오는 꼴이죠. 이렇게 지금 프리뷰 자체의 숫자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기업들이 또 속속 등장할 수 있겠다. 예. 아마 이런 분위기는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이쪽 섹터 계속 좋아진다라고 보니까 보유하시는 분들은 계속 잘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그렇게 는다. 참 반가운 소식인데 네, 맞습니다. 현대차에서 예를 들어서 원가 절감을 하겠다 하는 순간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쪼이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예전에는 많이 그랬죠. 예전에는? 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그랬고 뭐 저도 계속 탐말 다니다 보니까 네. 업계에 이제 듣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 예. 이제 현대차 그룹이 뭐 벤더 사업자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한답니다. 그 이야기들은 현대 기아가 영업이익률이 5%가 안 되는데 네. 부품주들이 우리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야기 못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겠네. 이제 현대 기아가 예. 영업이익률 우리도 좀 잘 나옵니다. 이야기하고 있고 어허. 지금 잘 보시면은 저가차를 팔고 있는 게 아니고 고가차를 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비싼 차들을 많이 팔다 보니까 모든 뭐 물건이 그렇잖아요. 비싼 물건을 팔아야 이익이 많이 남거든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대기아가 비싼 차를 팔고 있고 여기에는 정말 좋은 부품들이 많이 탑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밸류체에 있는 부품주들도 이익이 지금 우리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업계 전반적인 분위기이고 이 분위기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완전히 개선되고 있고 그 업계 전반적으로 체질이 좀 저는 개선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좀 주가 레벨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자금 쏠림 현상이 조금 완화돼야 이런 종목들이 좀 주가가 제 가치가 반영될 것 예. 같은데. 저는 그게 더 크다고 봅니다. 예. 예.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0.4% 상승이 예상되고요. 2,639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뭐 2차전지 셀이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 강세를 나타내면서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계속해서 한 단계 레벨업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930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1.68% 상승 예상되죠. 지금 예상 체결가 60만 7천 원이고 또 이번 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강보합권 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1만 4,200원이죠. 포스코홀딩스 어제도 주가 급등을 나타내면서 신고가를 나타냈는데 오늘도 신고가 행진은 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호가에서는 67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최근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9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곳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3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1.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72만 1천 원, LG화학도 오늘 2% 강세가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72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포스코 퓨처엠 어제 역시 또 급등했는데 오늘 또다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증권사에서 지금 목표 주가는 66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호가에서는 57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0.4%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20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최근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지금 호가에서 흐름 좋아 보이네요. 예상 체결가 41만 3,500원이고 에코프로는 0.5%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115만 5천 원. 다만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또 오른 그런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또 대기 매수세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좀 최근에 분위기가 확인이 되고 있죠. LNF가 오늘 3% 지금 호가에서는 또 키 맞추기 흐름이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29만 1천 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4% 하락 예상되죠. 포스코 DX가 5.8% 강세 예상됩니다.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 상장사가 6개인데 시가총액이 이미 100조 원을 어제 종가 기준으로 넘어선 상황인데 뭐 보시다시피 포스코 DX까지도 동반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 분위기죠. HLB는 오늘 0.9% 하락이 예상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펄어비스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지약, 약보합권, HPSP 보합 예상됩니다. 자, 뭐 오늘 호가에서도 여전히 2차 전지 관련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와, 코스피가 2,640포인트, 코스닥 930포인트. 이게 그런데 다 이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 형국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이 장이 너무 행복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 장이 너무 못마땅하신 분들도 많아요, 시장에. 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하죠. 예, 소외되니까. 당연하고 이 수급이 너무 쏠려버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거 아마 그거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보유자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죠. 그래 적어도 전일 대비 뭐 5% 이상 이렇게 확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굳이 팔 이유가 없죠. 팔 이유가 없는 예. 상황이고 지금 이제 들어가는 분들은 긴가민가 싶은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어제가 제일 쌌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뭐 하나의 현상이죠. 현상이라서 이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가 그런 상황 같습니다. 뭐 이렇게 다른 쪽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쪽 얘기가 전혀 씨알이 안 맥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요. 참 이게 지금 시장에서 뭔가 좀 소외되고 저평가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수급 앞에 장사 없다고 이게 자금이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쪽 일찍 선점하면은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주로 그러거든요. 네. 아, 좋은 종목을 일찍. 네. 예. 탐방 다니다 보면요. 이 회사가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일찍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죠. 생각보다는 주가가 잘 안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오래 순간 기다려야 느닷없이 돼. 올라가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제가 이제 다시 2013년도, 2015년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때는 다 테마라고 그랬거든요. 2000 몇 년도요? 13년도, 2015년도. 아, 2차 네, 그 이때는 당시에는 신산업이 아니라 테마. 네, 다 테마라고 했고 10년 전에. 실체들이 거의 없었고 아하. 대부분 실적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투자하거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이야기하면 테마주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차 전지를 테마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전혀 없거든요. 예. 하나의 산업, 굉장히 큰 산업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산업이 앞으로 향후 10년간 무조건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적주, 우리가 가장 투자에서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실적과 함께 또 가장 강력한 테마를 갖고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올해 만들어지고 있고요.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성장 산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적이 무언가 나오는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성장주를 봐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상반기에도 뭐 AI나 로봇에 집중되었다시피 이렇게 분명히 성장주의 시장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2차 전지는 뭐 실적도 나오는데 성장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수급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요. 아마 이런 현상들은 제가 볼 때 뭐 내년, 내후년 정도 가야 좀 풀릴 것 같아요. 올해 당장 이런 현상들이 해소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튼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도 싸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네라는 인식보다는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기업들 대부분이 보면은 25년도, 6년도 실적이 얼마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밸류를 땡겨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싸다 비싸다를 판단해 가지고 사는 거지 단순히 차트 그림상 봤을 때 계속 우상향하는 거 놓고 보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섹터라는 거죠. 결국 산업이 좋아지고 계속 이들 기업들이 돈을 잘 번다는 그런 가정을 두면은 그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하는 게 맞다는 그 예. 전제 조건들이 성립이 되니까 제가 볼 때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도 늦지가 않았습니다. 앞서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안 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한 종목 정도는 꼭 담아두시고 담은 상태에서는 사고 팔고를 고민하지 마세요. 사고 팔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2년, 3년 얼마 실적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분기단위에 체크해 나가시면서 비중을 늘려갈 건지를 고민하는 거지 줄이는 건 고민할 필요 없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90만 원이 나왔고 포스코 퓨처엠은 66만 원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상 계산해 보면 이익이 더 나오겠다는 가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올리는 거고 일부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가 좀 약간 정체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은 계속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보고서 많이 나오거든요.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 나오고 있거든요. 더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익이 그만큼 더 나온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들 기업들은 앞으로도 이익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 의미 없어 보입니다. 외국계 정권사들 그저께 상향 조정했던 거 어제 다 열어버렸거든요. 다 여니까 또 이제 정권사에서 허겁지겁 또 이제 여기서 또 그럼 올리는 개장하고 건데. 좀 볼까요? 예. 네, 그 오늘 의미-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7월 25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뉴욕 증시도 썸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 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의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 쪽에서는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는 상황에서 어제 포스코 그룹주들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 강세가 이어지고 그에 따라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우상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쏠림 현상은 오늘도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56% 올라갑니다. 2640선까지 단숨에 좀 회복이 됐어요. 2643포인트, 코스닥도 0.2% 상승하면서 93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장에서도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가 시장 방향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0.5% 떨어집니다. 7만 100원 선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2% 강세 보여줍니다. 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역시 최근에 2차전지 셀 관련 업체들 주가는 굉장히 좋죠. 60만 8천 원이고요. SK하이닉스 0.2% 떨어집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오늘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갑니다. 2.9% 강세 66만 1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2%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가 1% 올라가네요. 72만 원이고요. LG화학도 1.8% 상승합니다. 72만 6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떨어지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도 역시 또 신고가 행진 이어갑니다. 7.9% 강세, 58만 5천 원. 현대차가 0.9% 올라갑니다. 자,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는 단연 2차전지 섹터고 오늘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섹터가 주춤하더라도 또 2차전지가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거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0.4% 올라갑니다. 40만 6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는 1.3% 떨어집니다. 114만 5천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 하락합니다. LNF가 2.4% 상승 보여줍니다. 28만 7천 원이고요. 포스코 DX 8% 넘게 올라가네요. 36,400원. 포스코 그룹주들 최근에 동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HLB는 2% 약세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0.7% 올라갑니다. 펄어비스 0.8% 하락,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이고요. WCP가 3.8% 강세로 8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와, 오늘도 포스코 그룹주들은 날아가네요.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개인 투자자가 2,553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 141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이 2,75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철강금속에서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금속, 포스코 그룹주들 쪽에서 이제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외국인들은 또 운수 장비에서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계 섹터에서도 외국인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또 포스코 그룹주들 강세로 철강 금속 섹터 3% 넘게 올라가고요. 뒤이어서 유통, 화학, 기계, 보험 업종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695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90억 원, 9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1원 10전 상승한 1,28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이제 환율 외환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예. 지금 늘 보던 레벨에서 크게 못 예. 움직이고 있고, 지금 어쨌거나 FOMC 이후에라도 움직일 수나 있을라나 싶을 정도로 예.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채 금리가 어제 이제 조금 올랐죠. 이제 2년물 같은 경우 10년물도 요거 이러면 이제 다시 4%, 그다음에 2년물 같은 경우에 2년물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면은 그런 2년물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예. 2년물이 지금 4.98까지 와서 다시 5%냐 하는 그런 정도인데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FOMC나 환율 금리 요거 지금 현재는 약간 뒷전으로 밀려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네. 다 포스코 그룹주에 관심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네. 저 보세요. 화면 보세요. 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어디 우리만 이러겠습니까? 지금 아마 경제 채널, 주식 관련 채널 전부 아침부터 2차전지 그러고 있을 거고.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유튜브마다 썸네일에 전부 또 에코프로 못 드신 분 이거 드세요 하면서 전부 이거 추천하고 있죠. 이거는 여기서 어떻게 이거 용빼는 재주 없어요, 이거는. 어쨌건 계속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는 분명하니까요. 분명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뭐 단기 급등했다 하더라도 앞서 또 이재모 대표님도 그랬잖아요. 2차 전지 산업 쪽은 뭐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고 다만 이제 좀 단기에 가파르게 올라왔다라는 부담감은 있어도 쭉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포스코 지금 그룹주들이 계속 올라가는데 예. 분명히 단기적으로 과열인 건 맞습니다. 예, 예. 지금 과열인 건 맞고요. 너무 기대치에 지금 많이 지금 주가들이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산업이 아주 꾸준히 지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지 이거를 뭐 어제 올랐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오릅니다 해서 사는 이제 그런 개념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개념들로 지금 이 기업들을 만약에라도 담고 계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익을 크게 내기보다는 나중에 또 다시 또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 주의를 하시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늘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수익을 기대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가 투자하면서 늘 불안하다는 표현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으려면 애초에 쌀 때 좀 매수해놓고 천천히 기다리면은 그렇죠. 올라가는 그 구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산 다음에 이게 더 가면 다행인데 이게 혹시라도 소위 말하면 이제 고점, 꼭지가 아닐까 늘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동종 업종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비싸져 있는지 너무 좀 싸져 있는지 이걸 좀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늘 주장하는 것들은 비교했을 때 같은 섹터 내에서 싼 기업을 샀을 때 좀 더 마음이 편하다는 거고 그래야 이걸 좀 들고 갈 때 어떤 믿음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한다는 건데 올라가는 기업들 일단 오늘 올라갔으니까 다행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걸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2차 전지를 왜 이렇게 집중을 할까 아마 돌이켜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게 기후 환경 최근에 뭐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결국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구를 살린다든지 환경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2차 전지로 가고 있는 건데 네. 전기차가 그럼 꼭 친환경적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전기 생산할 때 지금 탄소 배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또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뭐 재생에너지 쪽 뭐 이런 쪽에서의 친환경 바람도 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관심도가 없고 주가가 안 간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쪽 잘 보시면 주가가 횡보하거나 되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지금 차라리 사두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가 2차 전지만 보지 마시고요. 다른 쪽 친환경 관련된 산업들도 폭넓게 네. 봐야 되고 지금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이재모 대표께서 말씀하신 좀 이렇게 싸 보인다 싶은 거, 크게 움직이지 않은 거 미리 선점해서 기다려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시길래 오늘 가져오신 또 기업 탐방 종목이 그런 건가 싶었는데 네네. 살짝 보니까 그렇진 않네요, 가격은. 아, 네. 저도 오늘 이제 가져오신 게 아비코전자인데. 네네. 네. 아비코전자가 뭐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기업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탐방 잡기가 좀 어려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6월달에 탐방을 진행했는데 뭐 사실 연초부터 계속 가고 싶어 했는데 뭐 코로나 좀 이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못 가다가 좀 미루다 보니까 주가가 또 어느새 올라 버렸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이제 주가는 더 갈 수 있다는 이제 또 나름의 이제 전제 조건들 믿음이 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DDR5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에 저는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 바로 아비코전자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동사가 이제 3대 수동 소자라고 하는 전자 부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항기하고 인덕터 이 두 가지를 일단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하고 있고 2018년도에 그 아비코테크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기업은 전장용 PCB 관련돼서 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도 이익이 좋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회사는 굉장히 좋은 상황에 있다. 그리고 향후에는 더 좋아진다. 이런 관점에서 저도 탐방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들은 결국 D램의 세대 교체입니다.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미 21년도에 PC 쪽으로는 이 DDR5 많이 적용이 됐는데 시장 규모가 서버 쪽보다는 좀 작아요. 올해 이제 대대적으로 서버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고 이미 전방 고객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아비코전자도 주가가 5월달 중순쯤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삼성전자 쪽에서 우리가 DDR5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결국 그러면은
삼성전자에게 저항기, 인덕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어디가 있느냐. 국내에서 삼성전기 아니면 아비코전자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비코전자가 그때 한번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인덕터라고 하는 건데 그중에서 메탈 타입의 파워 인덕터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저항기보다 공급 단가가 4배에서 5배 이상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 들어가던 게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고 새롭게 열린 시장에서 단가가 4배, 5배 이상 높아진 제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 급격히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영업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DDR5가 D램 시장에 침투될 수 있는 그 침투율을 보시면은 올해는 일단 두 자릿수입니다. 12%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내년 가면 27%, 25년 되면 42%. 침투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거는 최근에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쪽에 열풍이 불면서 서버 이런 쪽 투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침투율이 과거 DDR4가 침투할 때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동사 이제 실적에도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동사가 지금 공장을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증평에 공장 증설 완료했고 일부 지금 생산 라인을 깔아놨는데 이거는 그냥 초도 물량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거 가지고 매출이 엄청 늘진 않고요. 앞으로 여기 양선 라인을 더 많이 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계속 커지고 좋아지면서 동사가 양선 라인을 늘려가면서 실적을 좀 꾸준히 늘려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올해 실적이 아닌 내년 실적 말씀드릴 건데 24년도 매출액 2천억에 영업이익은 한 300억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시장에 추정되고 있는 게 한 100억대 매출인데 내년도에 300억, 내후년 되면 아마 400억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기업 역시 한 2년 정도 관점으로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면은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들으신 기업과 관련해서 자세한 리포트는 크존 앱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비코전자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고 혹시 또 그 이전에 다녀온 기업과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더 좀 첨언할 내용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그 이루다라는 기업을 이루다. 말씀드리겠는데 예. 이 기업 제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으로 네. 말씀을 드렸을 건데 이 기업이 지난 7월 20일 그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설 이게 좀 뉴스화되면서 조회 공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그 매각 주관사를 선정한 사실은 없지만 지금 경영권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매수인에 대한 어떤 제한들 이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루다가 이 이야기만 봤을 때는 최대 주주가 지분을 지금 매각할 의사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점들이 좀 일부 시장에서는 M&A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또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트리거 요인들이니까 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요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그 루트로닉도 이런 식으로 매각을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M&A 이슈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나름 기술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익도 잘 나와요. 근데 성장성에 많이 제한이 걸려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이 좀 어렵다는 걸 의미를 하죠. 경영을 잘 못해가지고 성장을 못 시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해외 그 IB 쪽에서 뭐 PEF가 되겠죠. 상업펀드 쪽에서 국내 의료기기 업체 이런 식으로 M&A를 많이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다시 보면 국내 업체들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는 걸 의미하고 향후에 지금 이쪽에서의 성장성이 많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을 제가 볼 때 좀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매각설 나올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좀 종종 있겠다 이런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 그 언팩 행사 있잖아요. 삼성전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혹시 관련주들 좀 영향이 있을까 싶은데. 네, 그 지난주 주말에 뉴스가 나왔는데 네. 그 기상 상황 때문에 야외에서 하는 행사를 취소를 했잖아요. 예. 제가 여기에 신청했던 거거든요. 아, 예. 일단 그 저는 못 가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왜요? 될 것 내일 같고. 비 오나요? 그러니까 기상 상황상 비가 온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지 예. 야외 행사는 취소를 했고요. 내일 예. 코엑스에서는 코엑스와는 예. 언택해서 원래대로 그냥 진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이쪽 노태문 부문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엄청 팔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마케팅을 지금 굉장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가가 7월 이쯤 되면 많이 갔을 거라고 봤는데 아직 주가가 못 갔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가 반응은 언제 나오냐면은 원팩 행사가 끝나고 나서 사전 예약 관련돼서 사전 예약이 얼마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숫자가 또 보도가 될 건데 이 보도상 봤을 때 전년보다 엄청나게 뭐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잘 팔린다, 사전 예약이 늘었다 이러면 아마 주가가 반응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7월달, 8월달 뭐 최대한 11월이면 결국 3분기 실적이 발표될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까지는 주가가 비교적 그래도 강세로 가지 않을까 보니까 그 추이를 좀 일단은 기간 그 사이클과 좀 맞춰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제 또 황제께서 주재한 회의가 있었다는데 중국에서는 뭐 좀 한번 신경 좀 써볼게 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중국장 좀 그동안 계속 약한데 네. 뭐 홍콩은 망했나 싶을 정도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중국 경기 좀 부양은 해야겠죠. 네. 부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는 일단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 경기 워낙에 좀 안 좋다 보니까 뭐 주석이 나서든 누구든 나서가지고 일단은 좀 부양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고 이런 네. 점들이 일부 좀 매크로 지표상 뭐 유가 이런 것들을 좀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는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